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불다. 수만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죠. 코난에는 수많은 악랄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번 에피소드마다 나오는 살인 충동을 못 참아서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악랄한 단역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단역들이 아닌 주연으로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도 악당 같은 녀석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주연 캐릭터 중에서 악랄한 캐릭터 탑 10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순위를 매긴 것은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고 살짝 색다른 관점으로 캐릭터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정보와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등 그런 논리적인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순위를 매겼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중 바가민 특유의 개소리인 바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평소에 논리적인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몇 분 동안만 머리를 비우고 봐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악랄한 캐릭터 10위는 하인성입니다. 왜 하인성이 악랄한 캐릭터냐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앞서 분명 색다른 관점으로 보기로 했다는 저의 말을 기억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코난을 보셨다면 알다시피 미란이는 도일을 기다리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끔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저렇게 힘들어하며 기다리는 걸 보면 도일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하인성이란 캐릭터는 그런 미란이의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그냥 도일이와 사건 푸는 것에만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란이한테 알려주면 검은 조직한테 노려져가지고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라고도 말하실 수 있는데, 인성이 본인도 코나의 정체를 알고 있고, 인성이 말고도 코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꽤나 많은데 그 인간들이 위험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인성이 정도의 두뇌라면 이 새끼 정체를 알아도 의외로 별거 없구나 라고 생각하여 미란이한테 코나의 정체를 알려준 뒤 미란이가 좀 덜 힘들게끔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마냥 코난이랑 살인사건 푸는 게 재밌어가지고 미란이의 고통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전 좀 안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성이가 악랄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건을 보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다니 정말 비극적이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 재밌어지지 않냐? 라는 식으로 말하며 사건에 미쳐있는 변태 사디스트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한 범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성이와 코나한테 대들려고 하면 존나 기다렸다는 듯이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그 범인들을 존나 패버립니다. 저 미소 보입니까? 저건 사탄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성이를 악독한 캐릭터 10위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악랄한 캐릭터 9위는 워커입니다. 의외로 검은 조직 멤버 중에 하나가 9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커는 솔직히 악랄한 캐릭터라기보다는 방관자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낮은 순위에 넣었습니다. 워커는 항상 진이랑 같이 다니면서 좀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진이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은 표정을 하면서 그래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지. 이 집을 불태우면 아마 겁에 질린 표정을 하면서 뛰쳐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워커는 대충 그 옆에 서가지고 땀을 흘리며 형님 좋은 생각입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는 등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나쁜 놈인지 아니면 잘 휘둘리는 성격인데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저렇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방관자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진과 함께 다니며 진의 따까리 같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악랄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지가 스스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비교적 낮은 순위인 9위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악독한 캐릭터 8위는 백형사입니다. 백형사는 지금에 들어서야 코바야시 선생이라는 찐사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매일 코바야시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코바야시의 안부를 묻는 사랑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옛날 오영사를 좋아하던 시절에는 쓰레기 같은 인성을 보여줬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보자면 신형사와 오영사가 놀이공원 같은 곳으로 데이트를 하러 가니까 모든 형사들을 데리고 그 데이트 현장을 감시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정신나간 스토커 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백형사가 형사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범인 검거를 위해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백형사는 데리고 간 형사들에게서 오영사와 신형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받고 그 둘이 이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 지령까지 내렸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새끼가 얼마나 광기에 절여져 있는 미친 남자인 걸 알 수 있지만, 이것 말고도 강제로 소개팅에서 만난 다음 키스를 걸고 내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존나 생긴거나 집사 데리고 다닌 거 보면 어디 부잣집 도련님 같은데, 하는 행동 보면은 정신나간 여미새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세탁이 잘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쓰레기밖에 표현이 안 됐던 부잣집 여미새 백형사를 8위에 넣어보고 싶네요. 다음 악랄한 캐릭터 7위는 정지로입니다. 정지로가 왜 악랄한 캐릭터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새끼 경찰 입장을 생각도 안 하고 지 재력을 이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둑을 끌어들이는 미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하라는 대로 절대 안 해주고 경찰 인력들을 다 빼고 지가 개발한 장치를 쓴다고 하는데 도둑놈한테 물건 훔칠 기회를 주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거의 키드의 조숙격이라고 볼 수 있는 남자죠. 그리고 또 맨날 키드 잡겠다고 온갖 어그로를 끌다가 한 번은 키드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가지고 키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키드가 왔다는 것을 알아채자 자진해서 경찰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준 행동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범죄자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죠. 솔직히 키드는 보석을 얻은 다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의적 같은 모습도 보여줘가지고 제가 악랄한 캐릭터에 넣지 않았는데, 이 정지로 할아버지는 그냥 범죄자한테 기회를 주고 범죄자를 위해서 행동해주는 그냥 공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서 악랄한 캐릭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지로가 키드를 불러들인 이유도 겁나 가관인데, 그냥 지가 신문기사에 크게 나왔어야 했는데 키드 때문에 못 나왔다고 이 옌병을 떠는 겁니다. 거의 뭐 어그로에 미쳐버린 문어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악랄한 캐릭터 6위는 홍장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미의 캐릭터를 좋아하고 저 역시 장미의 차갑지만 따뜻한 외모, 섹시한 두뇌, 그리고 은근히 나오는 귀여움에 반해가지고 장미를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장미가 독약을 만든 캐릭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신은 그런 약인 줄 모르고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진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미는 검은 조직 내에서도 꽤 알아주는 과학자였고, 검은 조직도 그녀의 실력을 알았기 때문에 장미가 조직에서 빠져나간 걸 알아내고 나서 열심히 그녀를 찾아다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장미는
실력이 꽤 뛰어나서 아포톡신 4869 해독제를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마 장미가 아포톡신 4869가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조직에 압력도 있고 언니가 함께 조직에 있으니 언니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른 척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미가 이걸 먹고 누가 뒤졌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악독함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만든 약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악독한 캐릭터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악랄한 캐릭터 5위는 어린이 탐정단, 소위 말하는 걸레단 녀석들입니다. 얘네는 각각 개인으로 있을 때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가 3명이 동시에 모여버리며 정신나간 암 걸리는 행동을 하는 드래곤볼 같은 친구들입니다. 얘네의 악랄한 행위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걸레단 멤버 각각에 있었던 대표적인 악랄한 행위들을 한 가지씩만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걸레단은 홍일점이자 가진 거라곤 눈물밖에 없고 혼자 다니면 무조건 인질이 되며 가끔씩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맞는 말을 하는 아름이가 했던 짓을 보겠습니다. 얘는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도서관 사건에서 미쳐가지고 저희가 숨은 곳은 이곳 도서관입니다 라고 범인한테 알려줬던 불키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지 그 순간에 암 걸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나만 암 걸릴 수 없다. 다음으로 걸레단의 두뇌이자 10살 연상 누나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에 비해서 어깨가 굉장히 좁은 세모가 했던 짓을 보겠습니다. 세모는 그다가 암 걸리는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새끼가 진짜 바람의 끝판왕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미가 아포톡신 4869의 해독제를 먹고 안시호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장미가 목숨을 위협당한 일을 만들었었죠. 진짜 이때 장미가 걸려가지고 뒤졌었다면 저는 세모의 사지를 비틀어가지고 쥐어짜버린 마지막 걸레단의 멤버 걸레단 바람의 근원이자 내가 없다면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끔 하는 그 녀석 바로 뭉치가 했던 짓을 보겠습니다. 이 새끼는 솔직히 하나를 고르는 게 힘들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집신벌레 같은 친구인데 어떻게든 딱 하나만 꼽아보겠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오후 장미와 아름이는 카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카레 냄새가 박사님 대에 퍼지고 있었고 그 냄새를 맡은 뇌가 없는 한 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내에서 축구를 시작한 생각 없는 돼지는 급발진함에 한라산 대폭발 슛을 날렸고 그 공은 카레가 있는 냄비로 착륙합니다. 음식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돼지라 그런지 카레에 축구공을 넣어서 먹으려고 하는 미친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외에도 뭉치가 했던 미친 짓거리는 많지만 다 말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다음 악랄한 캐릭터 4위는 베르무트입니다. 베르무트 역시 코나에서 꽤나 인기가 좋은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애초에 예쁘기도 하고 미란이와 도일이에게만 호의적인 캐릭터라서 베르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그렇게 착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애초에 첫 등장했을 때도 피스코가 죽었을 때 눈 깜빡하지 않고 멍청한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장면이나 조디 가족들을 모조리 죽이고 조디도 죽이려고 했던 걸 보면 도일이와 미란이에게만 착할 뿐 살인마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와는 상관없이 베르무트가 악랄한 캐릭터임은 달라지지 않아서 이렇게 상위권인 4위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악랄한 캐릭터 3위는 진입니다. 검은 조직의 보스는 카라스마이지만 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검은 조직을 이끌어온 것은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으로부터 코난이란 만화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있었던 검은 조직과의 싸움들을 보면 진이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도일이에게 독약을 먹이고 미즈나 시레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혼란을 주는 등 다양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코난 일행을 엿먹였었죠. 그리고 순진한 워커를 항상 데리고 다니며 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진을 더 높은 순위에 넣고 싶었는데 위에 있는 캐릭터들이 압도적이었어가지고 이렇게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 악랄한 캐릭터 2위는 카라스마입니다. 카라스마는 검은 조직의 보스라고 언급된 인물이지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코난의 메인 빌런 집단인 검은 조직을 만들었고 악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진이라는 남자가 모시고 있는 사람인 만큼 이 캐릭터의 악랄함은 굳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피스코가 그닥 쓸모없다는 걸 알고 진에게 곧바로 피스코를 죽이란 명령을 내린 걸 보면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성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최고의 악랄한 캐릭터, 이 명탐정 코난에서 악의 근원이라 볼 수 있는 캐릭터는 바로 코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의 악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죠. 동물학대, 도청, 허가 없는 마취투여, 폭행 등등 진짜 범죄자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이 친구의 수법은 굉장히 악랄합니다. 또한 이 친구가 가는 곳마다 살인사건이나 각종 강력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거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검은 조직이 가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보다 코난이 가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코난은 검은 조직보다 더 악랄하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탑 제로가 있는데 바로 브라운 박사님이십니다. 아까 악랄한 캐릭터 1위라고 말했던 코난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브라운 박사님입니다. 박사님은 도일이가 사건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도구를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미친 인간이 범인을 잡는데 코끼리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 마취침을 주고 나무를 찢어버리고 건물을 박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신발을 건네줍니까? 이거는 박사님이 미치광이 과학자여가지고 본인이 만들어낸 발명품들을 어느 정도의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난을 통해서 실험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자들을 아우르는 탑 제로로 박사님을 뽑게 됐네요. 자, 오늘 이렇게 10명의 악랄한 캐릭터, 정확하게는 11명의 악랄한 캐릭터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순위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순위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캐릭터들이 있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약 여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거나 저 새끼가 왜 악랄한 캐릭터야 라고 생각이 든 애들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저를 향해 태클 날려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태클은 저에게 엄청난 양분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